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AI 2023, 무지, 캐나다 구스, 로레알, 중국 소비의 기대. 첫 번째 FT, 중국 최대 은행에 대한 랜섬워어 공격이 미국 국채 시장의 거래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모든 전기차가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에 한국과 일본은 유엔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서울 대표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판매한 무기를 다시 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CAI 2023, 무지, 캐나다 구스, 로레알, 중국 소비의 기대.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일본 소매업체 무지는 중국 본토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는 다음 3에서 5년 동안 매년 50개의 새로운 매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이로써 2023년까지 중국에 있는 무지 매장 수가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FT, 중국 최대 은행에 대한 랜섬워어 공격이 미국 국채 시장의 거래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 최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ICBC, 이 랜섬워어 공격을 받아 미국 재무부 시장에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ICBC는 거래 경로를 변경하고 다른 시장 참가자를 대신하여 국채 거래를 정산하는 것을 방해받았습니다. ICBC는 현재 서비스를 복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ICBC와 같은 규모의 은행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태로 묘사되었습니다. 랜섬워어 공격은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공격에서 매직서클, 로퍼말렌 앤드 오버리도 해커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ICBC에 대한 이 공격은 금융기관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며 이러한 공격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모든 전기차가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 PIF인 루시드 모터스의 주요 투자자는 2년 전에 550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가치가 하락했다. 루시드는 현금 유입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루시드의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10만 대의 루시드 차량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루시드는 올해 약 8,500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배터리에 초점을 맞춘 BYD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제조업체로서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예측된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008년에 2억 3천만 달러의 BYD의 약 10%를 구매했으며 현재 그 가치는 90억 달러 이상이다. 전 미국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는 인공지능 규제와 정책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백악관이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에는 인류가 이 기술을 채택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2만 단어의 석사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오바마는 기술 리더, 옹호 단체 및 정책연구소와 대화하여 자신의 평가를 구체화했다. 그는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 신호를 울리는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그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중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양적 평등을 달성하려는 계획이다. 중국이 세 번째 핵대국이 되려는 노력은 핵무기 경쟁과 핵충돌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노력이 성공하면 위험한 무기 축적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경제가 탈진되고 인류 문명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년에 한국과 일본은 유엔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서울 대표가 말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2024년에 한국과 일본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함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두 나라는 국제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관인 이신화는 미국과 함께 연구이사회 회원으로 있는 세 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 인도주의 위기, 그리고 핵 확산 활동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신화는 북한 문제를 보편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세계적 이야기 안에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과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해 협력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와 고통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화는 최근 서울과 도쿄 사이의 화해가 한국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혜택을 가져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판매한 무기를 다시 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이집트, 벨라루스, 브라질,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의 비밀리에 접근하여 이전에 판매한 무기를 다시 구매하려고 했다고 알려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했다.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집트는 150대의 헬리콥터 엔진을 반환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해졌으며 벨라루스도 러시아의 요청에 동의했다고 한다. 반면 브라질은 거부했다고 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블링컨은 러시아 북한 군사적 연대의 증가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기술 및 우주 발사 능력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러한 노력을 식별, 폭로 및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의 한국 방문은 일본과 인도를 방문하는 더 큰 아시아 여행의 일환으로 이 방문은 미국이 한반도와 지역 문제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의원들, 사모투자회사의 중국 투자 내용 공개 의무화하는 법안 발표. 로이터즈. 2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중국과 다른 우려되는 국가에 투자한 금액을 개인 자본 투자 회사가 공개해야 한다는 양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중국 투자를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미 달러와 노하우가 베이징의 군사 현대화 노력을 돕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 회사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 8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 자본 펀드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에 투자한 자산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 독재자와 결속하면서 김정은을 통제력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 우크라이나 장관은 말했다. 야후 US. 중국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가 걱정된다고 우크라이나의 전 외무장관 파블로 클림킨이 전했다. 클림킨은 중국이 김정은을 대부분 통제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와의 협력은 중국에게 우려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신성한 투쟁이라고 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의 군사장비 공급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최신, 푸틴, 카자흐스탄 방문에서 에너지 및 교통 관련 관계를 강조. 니케이 아시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시무조마르트 토카예프는 두 나라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천연가스와 석유의 수출을 개선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기존 파이프라인을 개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며 이 방문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함에 따라 아스타나를 모스크바의 편에 두려는 시도로 여겨집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주도의 군사 동맹인 집단안보조약기구의 회원이며 두 지도자는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대사관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카너미스트. 북한은 일련의 대사관 폐쇄를 통해 유엔 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 폐쇄는 대사관들이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결과일 수 있으며 북한 정권은 이 결손을 메우기를 꺼려한다. 전 북한 외교관인 태용호는 이 폐쇄가 유엔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사관들이 끌어들이는 관심에서 벗어나 더 효과적으로 제재를 피하는 북한 제재 위반자들도 있을 수 있다. 공화당 후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인디펜던트.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당내에서 변화하는 역학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전통적인 공화당 외교 정책 신념을 따라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재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은 고립주의를 지지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대통령직 동안 우크라이나에 조사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했으며 바이든이 혐의되는 부정한 비즈니스 거래의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론 데산티스와 비베크 라마스와미 같은 다른 후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며 라마스와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팀 스콧과 니키 헤일리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크리스 크리스티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다른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고 있다. 발레리아 루이셀리는 소설을 미래 도서관에 보관하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가어디언. 멕시코 작가 발레리아 루이셀리는 그녀의 책 내 이빨 이야기와 잃어버린 어린이 아카이브로 유명한 작가로 퓨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10번째 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가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제출하도록 초대하며 이 작품들은 100년 동안 보관될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2114년에 출판될 예정이며 루이셀리의 글은 오슬로의 데이크만 비오르비카 공공도서관에 특별히 디자인된 방에 보관될 것입니다. 루이셀리는 이 프로젝트가 완전한 자유감과 거대한 책임감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은 러시아가 군사 지원을 위해 북한에 핵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야후 US. 미국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기 위해 군사 장비와 교환으로 북한에 핵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블링컨은 11월 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경고를 내놓았다. 블링컨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러한 잠재적인 노력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링컨은 다른 G7 외교장관들과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무기 이전을 비난했다. 더 환영받는 이민 정책은 안전한 국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카너미스트. 부유한 세계는 노령화된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들이 필요하며 거의 4분의 3의 영구 이민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유한 세계의 정부들은 많은 양의 망명 신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 노동자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들은 정규, 투명한 채널을 통해 이민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신속하게 신청을 처리하고 실패한 신청자들을 제거하며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지원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이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민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들은 국경 통제를 보여줘야 한다. 미국, 중국 및 러시아는 새몸 핵 문제를 가지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무기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핵 억제 정책에서 대가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찰스 글레이서, 제임스 액턴, 스티브 패턴은 미국이 적의 사회와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블룸버그에서 주장한다. 저자들은 미국이 그 능력을 보유하는 한 핵무기의 총규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현재의 무기 보유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워싱턴이 상대방인 러시아와 중국의 합산 무기 보유량에 맞추려고 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더 큰 위협을 느끼고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이 자체 무기 보유량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새 국가의 경제를 소모하거나 파괴하며 긴장을 증가시키고 오해와 핵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저자들은 무기 경쟁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어떠한 공격도 파괴로 대응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분의 관찰자, 그리고 여러분의 쇠퍼드인 육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소매업체 무지가 중국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까지 중국에 있는 무지 매장 수가 일본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지의 중국 시장 진출은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중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ICBC 이 랜섬워어 공격을 받아 미국 재무부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공격은 금융기관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재인식시키는 충분한 사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 PIF인 루시드 모터스는 주요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장거리 전기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배터리에 초점을 맞춘 BYD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제조업체로서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예측됩니다.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글로벌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 발레리아 루이셀리는 자신의 작품이 100년 동안 보관되고 2114년에 출판될 것이라는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작가들의 창의성과 영감을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군사장비 공급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뉴스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나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도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6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6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